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의 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땅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불모지일 수도 있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옥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이라는 땅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가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땅, 저주받은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던 정말 끔찍한 장소였어요. 후에는 예루살렘의 온갖 쓰레기와 짐승들의 시체를 태우는 거대한 소각장이 되었죠. 연기가 끊이지 않고 구더기가 들끓 턴 이곳,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 즉 게헨나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바로 그 땅입니다. 또 이런 황무지도 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참호와 참호 사이에 있었던 노맨스 랜드,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땅입니다. 포탄 구덩이가 가득하고 지뢰가 묻혀 있고 고개만 내밀면 총알이 날아오는 곳,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하게 죽음만이 지배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흰놈의 골짜기나 노맨스랜드 같은 그런 절망적인 땅이 어쩌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내면의 풍경을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요, 우리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데 아주 완벽한 지도가 되어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씨 꾸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이 이야기는 네 종류의 땅을 통해서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마음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묘사된 네 종류의 마음 중에 무려 세 종류, 그러니까 75%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종류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은 과연 이 넷 중에 어떤 땅일까?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진단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성장이 멈추는지, 그 나쁜 땅에 해당하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밭 같은 마음입니다. 여긴 말이죠. 온갖 잡다한 생각과 세상의 논리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면서 땅을 아주 딱딱하게 다져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휘용 하고 날아온 새가 채워가듯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 혹은 돌짝밭이라고 불리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흙이 있으니까 씨앗이 싹을 틔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얕은 흙 아래에 성장을 가로막는 단단한 돌들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이 숨겨진 돌들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깊은 상처, 꽉 막힌 편견이나 고집, 잘못 쌓아온 지식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골마있는 분노 같은 거요. 이런 돌들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시련이라는 뜨거운 햇볕에 딱 내리쬐면 그냥 바로 시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 나쁜 땅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여기는 좀 달라요. 씨앗이 싹도 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동시에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자라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이 마음속은요, 말 그대로 햇빛과 영양분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터가 되는 거예요. 세상 걱정, 돈에 대한 욕심 같은 이 가시덤불들이요, 말씀의 새싹보다 아주 훨씬 빨리 자라나죠. 결국 새싹이 받아야 할 모든 양분을 빼앗아서 자라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결코 열매는 맺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이런 척박한 땅과 같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경작법을 알아보죠. 좋은 땅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집니다. 먼저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가르침을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진짜 내 삶의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마음의 밭이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특히 마음속 돌들을 치우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밭에서 캐낸 돌들을 그냥 저 멀리 던져버리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밭 주변에 튼튼한 담장을 쌓는다는 거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밭을 지키는 보호벽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아픈 과거, 그 상처들도 잘만 다루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보호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비유죠? 자,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가꿔서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엄청난 수확물을 함께 살펴보시죠. 비유를 보면 좋은 땅은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요. 이걸 요즘식으로 투자 수익률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그마치 3000%입니다. 3000%요? 세상에 어떤 투자가 이런 경이로운 수익률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게는 100배의 결실, 그러니까 10,000%의 수확까지 거둔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특징을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치유된 마음, 둘째는 잘 조율된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한 마음입니다. 첫째, 좋은 땅은 치유된 마음입니다. 혹시 예전에 기름 유출 사고로 새까맣게 변했던 바닷가 기억나세요? 온 국민이 달려가서 돌멩이 하나하나를 닦아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거절감, 배신감,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 같은 그 상처의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고 닦아내고 치유해야만 비로소 생명이 자라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좋은 땅은 잘 조율된 마음입니다. 이 피아노 비유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잘 조율된 피아노는 어떤 건반을 눌러도 제 소리를 내잖아요. 도를 누르면 정확히 도 소리가 나죠. 건강한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픈 일을 겪으면 충분히 슬퍼하고, 또 불의를 보면 위로운 분노를 낼 줄 아는 삶의 여러 자극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마음인 거죠. 이 모든 분석을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넘깁니다. 삶이라는 연주자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건반을 혹은 슬픔이나 두려움이라는 건반을 누르고 있겠죠? 오늘 당신의 마음은 과연 어떤 음을 내고 있습니까? 맑고 정확한 제소리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딘가 맞지 않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나요?